안녕하세요. KMATV입니다. 오늘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섬에서 일하고 있는 섬보이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남 신안군 안자도라는 섬에서 일했던 서대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시청자분들께 먼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년차 동안 전남 신안군에서 근무를 했고 2년차 때 섬에서 근무를 하였고요. 지금은 천안시 입장면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3년차 서재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먼저 제일 궁금한 게 공보의 복무 기간이 보통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는 36개월을 복무를 하는데 네. 거기다 추가적으로 훈련소에 있는 4주가 복무 기간 과 별개로 네. 계산이 되어서 총 결과적으로 37개월을 근무하게 됩니다. 37개월이면 생각보다 긴 시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네. 모 종교단체에서는 36개월 복무도 되게 좀 많다고? 벌칙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던데 네. 사실 저희가 보충역으로 분류가 돼요. 네. 그래서 흔히 아는 뭐 공익복무요원들도 저희랑 똑같은 분류로 분류가 되는데 병업법을 살펴봤었어요. 네. 봤더니 뭐 공익근무요원이나 뭐 사회복무요원들 분들 그리고 뭐 기타 다른 보충역인데 전문직이 아닌 분들은 네. 다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 산입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이제 의사분들이나 수의사분들 다 포함해서는 네. 이런 전문직 분들 그리고 공익법무관 선생님들도 다 복무 기관에 그 훈련 기간이 산입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되게 좀 의아했어요. 왜 네. 법조문에 뭐 왜 산입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조항만 딸랑 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좀 많이 차별받는 게 아닌가 하는 공무기간이 기니까요, 그렇죠? 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배치가 되고 또 섬에는 자원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네. 되게 공중보건의사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정말 좀 설명이 길지만 짧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맨 처음에 저희가 훈련소에서 4주일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소에서 나오고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직무 교육이 있는데요. 거기서 저희가 1지망부터 5지망까지 지역을 먼저 써요. 그래서 네. 경기도에서부터 뭐 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다 희망하는 지역을 5가지 쓰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 순수히 랜덤으로 이게 배정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희망하는 지역이 인천시였었는데, 네, 인천시를 일지망 썼는데 발표 나는 날에 네. 전남된 거를 알고 마음의 준비를 했죠. 무조건 네. 저희가 이제 섬에 1년 복무하면은 그 도를 떠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플랜을 짰었죠. 그래서 신안군 전남에서 운 좋게 좋은 번호로 뽑아가지고 네. 신안군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신안군에서도 이제 12개의 번호가 있었어요. 네. 그중에 11개가 섬이었는데 저는 거기서 뭐 11번까지 뽑았으면 되었는데 되게 12번을 뽑아버려가지고 육지에서 1년차 보내고 2년차 때는 섬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섬에 들어갈 때 이 가는 길이 좀 심상치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배 타고 가면 어느 정도 걸리세요? 일단 다행히도 제가 갔던 섬은 좀 가까운 지역이었어가지고 1시간 정도만 걸렸었어요. 네. 목포항에서 배 좀 타고. 생각보다 가까운 것 같은데. 네. 처음에 딱 도착하셨을 때 그 소감도 궁금해요. 네. 어땠는지. 네. 일단 저랑 같이 연락하던 한 선생님은 네. 4시간 반짜리 배 타고 깊은 섬으로 들어가셨는데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이었어서 좀 다행이다 싶었고요. 네. 섬에 들어갔더니 뭐 되게 논밭밖에 없더라고요. 네. 의외로 섬이라서 엄청 막 바다에 뭐 항구가 있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엄청 그냥 논밭과 밭이 펼쳐진 네. 여기 안자도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 생활이 이제 딱 시작이 되는데 사실 주말에는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배 타거나 할 때 날씨에도 영향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고 근무가 아닌 오프, 그러니까 쉬는 네. 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통이 배 아니면 못 나가다 보니까 되게 바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네. 휴가 날인데도 배가 안 떠서 못 나가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숙소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숙소 네. 생활 어떠셨어요? 숙소는 저희가
일단 여기가 저희가 근무했던 보건지소고요. 한 15년 정도 된 건물이라서 좀 네. 겉보기에는 낙후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바로 그 건물 옆에 네. 그 있는 거예요, 숙소는? 숙소는 네. 1층이 저희가 진료하는 공간이고요. 네. 2층에 이렇게 방이 3개가 있어요. 이렇게. 선생님 방은 네. 어디셨는데요? 저 한가운데 있는 제일 큰 방이었습니다. 네. 네. 어떠셨어요, 숙소 생활? 좀 생각보다 뭐 쾌적했다라던가 아니면 뭐 생각보다 이런 게 좀 불편했다라던가 어떤 게 있었는지. 되게 그 바닷가에 있는 줄로만 알았던 네. 개가 땅개라고 되게 숙소에 자주 침입하고요. 네. 돈벌레 네. 그리마라고 하죠. 그런 네. 친구들도 좀 많이 와서 섬에 있으니까 네. 그런 게 좀 숙소로도 들어와요? 네, 자주 들어오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러면 식사 같은 건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보통? 식사는 저희 이제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같이 있는데 네. 뭐 다른 한의과형이 복무 중에 결혼을 해가지고 좀 몇 번 음식 얻어 먹기도 했고요. 네. 뭐 직원분들도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분들 계신데 네. 그분들도 원래 집이 다 신안군이 아니라 목포 쪽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라 네. 자주 얻어 먹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각자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네, 생기는 그렇습니다. 요리 실력도 많이 느셨을 것 같아요. 아마 되게 공부한 선생님들이 네. 요리를 엄청 취미로 많이 하세요. 네. 근무 후에 시간이 남거나 주말이나 아니면 이럴 때는 어떻게 보내세요? 주말은 의과랑 치과, 한의과는 네. 근무하는 패턴이 달라요. 그래서 그들은 월화수목금 일하고 주말은 네. 집에 가고 하는데 저희는 조금 패턴이 다르긴 네. 하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운동을 취미로 해가지고 네. 운동기구 사서 방에서 많이 하기도 하고 네. 뭐 가끔 주말에도 진료를 봐야 될 상황이 오면은 진료를 보고 그러기도 했죠. 네, 그렇다면 이게 연고가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외로움이 되게 심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걸 운동으로 다 푸신 거예요, 그러면? 네. 근데 공중보건의 네. 선생님들이 다 네. 타지에 외롭게 계시다 보니까 네. 어떻게든 취미를 다 하나씩 찾더라고요. 제가 아는 한 선생님은 아이돌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지금 펜질을 저도 하고 듣기로는 이 네. 공보이 분들이 한번 어디 이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뭔가에 마스터를 하고 네, 오신다는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무 환경은 어땠는지도 궁금해요. 근무 환경은 건물이 좀 낙후되었다 보니까 네. 조금 겉으로 봐서는 별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안에 필요한 진료 시설이 네. 다 갖춰져 있고 특히나 섬 특성상 의료기관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환자들이 만약에 외상으로 어디 찢기거나 했을 때 저희가 직접 다 그 꿰매거나 하는 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네. 보통 일반 지소가 갖고 있는 그런 장비들 이상으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루 일과는 어떻게 되셨어요? 근무 시간이라던가? 네. 보통은 저희가 9시부터 6시까지 네. 근무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침잠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아침 먹고 이제 진료실로 내려가죠. 네. 그래서 6시까지 정규 진료 근무를 하고 6시가 지나면 그때부터 저희는 야간 당직을 서게 됩니다. 응급 환자가 발생할 시를 대비해서요. 그러면 섬은 또 지리적인 특성도 있고 병원이 주변에 많이 없다 보니까 응급 상황이 되게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야근을 많이 하는 편이세요? 어떠셨어요? 저희가 조금 섬 근무다 보니까 의료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 공중보건의사 선생님들이 대신해서 그 역할을 다 도맡아서 해야 하는데 네. 일단 6시부터 다음날 9시까지는 무조건 저희 핸드폰으로 이제 모든 응급 전화를 다 돌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새벽에라도 뭐 새벽 2시에 자다가도 환자 전화 받고 내지는 119 전화를 받고 저희가 내려가서 처치를 하고 응급 의료 행위를 한 적이 많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응급 상황 같은 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응급 상황이요? 보통 한겨울 되면은 심근경색 환자분들이나 뇌경색 환자분들이 되게 네. 많아요. 섬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만 65세 이상의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많았는데 그런 그 상황이 발생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게 생명이 위험하다 싶은 의학적 판단이 내려지면은 네. 저희가 직접 같이 동승해서 육지까지 나갑니다. 잊지 못할 사건이라던가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소개해 주실 만한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가장 제가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뇌경색 할머니가 한 분 계셨었어요. 어. 그분이 근데 한 낮 2시부터 뭔가 좀 느낌이 이상했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었는데 한 밤 10시쯤에 이제 주변 이웃분들이랑 119 분들이 같이 저희 주소를 찾아주셨는데 네. 이제 대충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제가 신체 검사를 해보니까 뇌졸중이 의심이 되었어요. 근데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발견 즉시 골든타임이 있거든요. 네. 그 시간 이내에 의료기관에 가서 처치를 받아야지만 후유증이 크게 안 남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분은 혼자 사시는 데다가 네. 시골이니까 또 주위에 사람도 많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이웃분들이 찾아가지고 오셔서 제가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은 저도 같이 해경 배를 타고 네. 나가서 저기 목포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 이송을 하고 같이 네. 처치를 지켜봤는데 결국에는 좀 큰 신체적인 장애를 남기고 네, 네. 그렇게 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아쉽거나 좀 마음 아픈 사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응급 상황들이 섬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도 좀 많나요? 어떤가요? 뭐 물론 이런 응급 상황은 어디서나 생길 수가 있죠. 근데 네. 이제 섬이다 보니까 교통편이 굉장히 지체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저희가 이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헬기 아니면 배밖에 없다 보니까 네. 무조건 환자가 발생하면은 저희가 컨펌을 하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응급이다. 컨펌을 하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네. 이런 상황이 좀 반복되면 힘들 것 같아요. 어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운 좋게도 제가 네. 근무를 할 때 응급 환자가 많이 있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랑 같이 근무를 했던 그 신경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신데 네. 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매주 같이 응급 환자가 이상하게 발생해서 어. 같이 이송 나가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송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배 타고 이동하는 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바다 날씨 때문에 불가피하게 섬에 못 들어가는 경우는 네. 배에서 장시간 대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아. 생기거든요. 네. 저만 해도 한 3번 정도 겪었었는데 아침 7시 배를 승선을 했는데 해무 때문에 배가 뜨지를 못해서 한 낮 1시까지 계속 배에서 대기하다가 겨우 들어간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이 좀 근무 환경을 개선을 위해서 좀 소리를 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어떤 부분이 좀 시급하게 개선돼야 할지도 궁금해요. 네.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 조금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 저희가 이렇게 응급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근무 시간에 포함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뭐 공무원분들이 다 똑같이 받는 시간외 근무 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하루에 4시간 그리고 한 달에 이거는 시군구마다 차이가 있지만 20시간에서 40시간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했던 신안군에서는 30시간을 인정해 주다가 40시간으로 올려지긴 했지만 네. 또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은 2주 동안 의과 한 명이 열흘 근무하고 4일 쉬고 그리고 그 교대 근무하시는 분은 같이 겹쳐서 열흘 근무하고 또 이제 4일을 쉬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열흘 동안 어떻게 보면은 정규 근무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 이외에 24시간 동안 응급의료 대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게 환자가 발생을 하던 발생하지 않던 근무 시간으로 포함을 시켜주는 것이 좀 합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고려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이런 건의 사항들을 좀 얘기를 해보신 경우가 있을까요? 뭐 개선이 됐다거나 아니면 좀 변화가 없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저희가 비단 전남뿐 아니라 네. 다른 지역에도 섬이 많아요. 뭐 전라북도 인천, 그다음에 경상도 일부 이렇게 섬들이 있는데 그 지역 선생님들께서는 쉽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섬에서 1년 있으면은 네. 도간 이동이라 해서 다른 도로 옮길 수가 있는데 네. 좀 괜히 목소리 내고 얘기를 했다가 좀 미운털 박혀서 도간 이동에 제약이 있을까봐 네. 좀 쉽사리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중보건의사 협의회의 힘을 빌려가지고 좀 이런저런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1년간 섬에서 일하면서 소감을 듣고 싶어요. 어떤 걸 좀 많이 배웠고, 또 이렇게 바라는 게 있다면 이것만은 좀 변화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 다행히 저는 일반의로서 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굉장히 좀
터프한 환경에서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 그 점은 의사로서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 좋은 공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근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몇몇 공무원 분들께서 이제 다른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인데 몇몇 공무원 분들께 이런 근무에 좀 힘든 점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 그냥 섬에 계시면은 1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나가세요라고 네. 말을 들었던 선생님도 계셨고요. 또 이제 전국 공무원 선생님들이 다 겪어보셨을 수도 있는 이야기이긴 한데 네. 저희가 협회에서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었어요. 네. 설문조사는 이제 의료인에 대한 폭행, 폭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환자에 대한 그런 것들도 많았지만 환자 보호자나 같이 근무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행해지는 폭언과 폭행이 좀 네. 심심찮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사람들의 인식이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들 이제 군대 복무 때문에 이렇게 지역이 배정되어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긴 하지만 다들 이제 인생에서 좀 큰 시간들을 지역 의료의 의료 빈틈을 메우기 위해서 고군분투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신데 좀 그분들의 노고를 알아주시고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또 다른 후배들이 다시 선보이로서 섬에 들어가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될 건데요. 그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곧 이제 섬으로 옮겨 들어가실 분도 계실 거고, 이제 훈련소에서 훈련을 마치고 나와서 이제 신규 지역을 배치를 기다리는 신규 선생님들도 계실 겁니다. 선생님들, 어딜 가시던지 다 사람 사는 곳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생각했던 지역이 되지 않더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셔도 되고, 학생 때 내지는 전공의 시절에 못다 했던 취미 생활을 즐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공중보건의사를 먼저 선택해서 오게 되었지만은 제가 이제 학생 때나 전공의를 했었다면은 하지 못했을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서 저만의 커리어를 많이 쌓을 수 있어서 저는 3년 동안 굉장히 값진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도 계획 잘 세우셔서 값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또 선보이로서 활동을 하실 텐데요. 가서 또 이런 조언을 새겨 들으셔서 또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선보이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적인 열악한 환경 같은 경우에는 빨리 개선이 돼서요. 좀 더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